후반부 시작입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통계 결과 이 채점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개인별로 점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답안지 확인하려면 언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냐에 대한 일정도 슬라이드에다 적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10-1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 10-2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는 거입니다. 요거는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구경해두고 마지막 슬라이드 일단 펴둔 상태에서 우리 후반부에 사용할 GUI 모듈, 지금 여러분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직은 9버전이긴 한데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긴 한데 크게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거 오늘 다운로드해서 살짝 열어보고 진짜 GUI 나오네요. 진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네모라든가를 그릴 수가 있네요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새로 지금 구경해 보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과 같은 개발 도구를 써서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잖아요. .py 파일 내용물을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나, 어떤 단축키 있나를 짤막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간단한 GUI 프로그램, 내 첫 번째 GUI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고 오늘 본론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우리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모임 6명이고요. 하이가 2명이고요. 이거 플러스 지금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는 것까지 해서 남는 시간에 살짝 말씀드리고 또 남는 시간이 있다면 과제 넘버3 봐드리는 걸로 오늘 3시간 일정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간 쉬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과제 넘버2랑 넘버3랑 해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영등이 누구냐 등등이 뽑히고 그거를 일단은 주제로 삼아가지고 전반부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돌돌 말아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써서 이런 과제 넘버3와 같은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특히나 다른 누군가가 함수 호출식을 적어놨고 그 친구가 그걸 하필이면 반복 흐름 안에다 적어놔서 내 함수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호출당하게 될 만한, 실행당하게 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조금 더 조명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마도 다른 수업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구성해 봤었던 아니면 구경해 봤었던 예시 코드라든가 그런 코드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그 실행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실행의 끝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드 덩어리 하면 함수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언젠가는 어떤 리턴문을 실행하도록 내지는 언젠가는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걔 실행이 끝나면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과제 넘버3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이런저런 분기 흐름들 집어넣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 리턴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실행함으로써 이번에는 레프트가 이긴 걸로 하겠어, 라이트가 이긴 걸로 하겠어, 내지는 이번에는 이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힘 능력치 뺄셈한 결과를 대결 결과를 삼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리턴문을 여기저기에 적어놓고 항상 그것들 중에 딱 하나 골라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분기 흐름을 만들고 있다 보면 돼요. 아무튼 그런 리턴문들이 이 함수 정의 코드 덩어리 실행의 마지막이 되도록 구성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모듈 얘기했었잖아요.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라 그랬고 여러분 .py 파일 적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엔터 쳐가면서 열심히 문장들을 나열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모듈의 내용물을 적을 때도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우리가 보통은 구성을 했었어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꽤 많은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본문은 원이라는 함수 내용물이야. 여기서 마지막 함수 정의 적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문장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구성해 놓은 수식문을 적어둠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 딱 한 번씩 실행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그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나면 그 수식문의 실행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py 파일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 지금 막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순차 분기 반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고 얘기했잖아요. 적어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쭉쭉 내려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게 될 거고 걔까지 실행하면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 내지는 이번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메모리 얘기도 해본 적 있죠? 엄청 큰 메모리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은 함수 덩어리도 올라가 있고 인트값 3, 4, 5도 들어가 있고 등등 메모리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요 실행의 끝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어쩌면 다른 기초 수업에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등등 생각해 보면 메모리 막 16기가, 8기가, 32기가 막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SSD는 막 512, 256GB 이런 식으로 들어 있잖아요. 엄청 크긴 하지만 여전히 메모리 공간은 무한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꽉 찰 겁니다. 언젠가는 SSD가 꽉 찰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py 파일은 그런 C 드라이브 어딘가에 SSD에 저장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는 .py 파일의 길이 거기는 문장들이 쫙 나열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장들이 나열돼서 그 글자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py 파일의 길이는 절대로 무한할 수가 없어요. SSD에 담을 수 없을 테니까요. 만약에 무한하다면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죠. 함수 정의 실행하면 그 메모리 위에 함수 내용물 칸 하나 생기는 거 구경해 봤었죠. 그리고 우리의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정의라든가 모듈 내용물의 길이 그 안에 담기는 문장의 수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무한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루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문장의 개수라든가 길이라든가 등등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순차 개념에 따라서 문장들을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행의 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여러분 요거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작업 관리자 열 수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단축키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꽤 많은 프로그램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능 탭을 보면 CPU 해가지고 작동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초, 11분, 21시간, 21일 동안 이 컴퓨터를 끈 적이 없어요. 지금 3주 동안. 아무튼 3주 동안 열심히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F5 누르면 나이를 입력받고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 출력하면 거기까지가 이 프로그램 실행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꺽쇠 3개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깔려있는 여러분 노트북에서 실행하고 있는 등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써먹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에서의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원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다 돼가면 얼마든지 이거 더 이상 우리 실행 못하겠어.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러죠. 대충 0% 되려고 하면 슬슬 탈주각을 재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배터리에 그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도 남지 않으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폭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탈출을 하려고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런 배터리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전원이 별로 안 남았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 종료를 당하든가 하겠죠. 그런 프로그램 외적인 요인, 배터리가 몇 % 남았냐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이런 창들 보면 오른쪽 위에 X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용자의 입력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행되도록 일반적으로 그 실행 흐름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거, PC 카톡 같은 거 띄워놨는데 그 안에 어딘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 맘대로 꺼질 만한 그런 분기 흐름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원치 않은 종류를 하는 거잖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상황 발생했다라면 우리한테 꼬박꼬박 얘기해 주죠. 본인 탓이 아니라고, 이 프로그램 탓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올리시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아니요 누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바깥에서 아무런 입력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꺼지는 게 보통은 이상한 케이스로 간주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코드 짜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런 프로그램, 아까 봤던 작업관리자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결국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에도 당연히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달리 말하면 쟤네들도 전부 다 누군가가 열심히 문장들 적어가면서 구상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의 길이, 개수 또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랑 동등하게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설치하는데 다운로드 무한 바이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그 메모리 어딘가에는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차 흐름 계속 성공적으로 탄다면 가장 마지막에 실행하고 종료될 만한,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만한 마지막 문장이 존재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프로그램들, 작업관리자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났습니다. 함수 덩어리로 조금 좁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리턴문을 실행해서 언젠가는 대결이 끝났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순차니까요. 그 다음에 함수의 크기는 유한하니까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 프로그램들도 다 그 크기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지금 적당히 실행하다 알아서 꺼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됩니다. 제가 지금 이 노트북 전원을 연결해 두는 한 우리 종강할 때까지 계속 동일한 글자들 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 문장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죠? 자, 계속 실행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반복 흐름이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코드 흐름, 그러니까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전에 4주차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행을 구성하는 건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순차는 지금 열심히 우리가 대전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는 원래 실행하던 걸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애니까 여기서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반복 개념이 지금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물을 여러 번 내지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지금 저 글자들, 파워포인트 검은색 글자들을 우리 종강할 때까지 구경할 수도 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2주차 최종 목표로 만들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목표가 우리가 연속 재생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였어요. 학교종 노래를 한 번 출력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손대지 않는 한 계속 도돌이표 써가면서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는 게 목표였고, 당시에 우리의 선택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while, true, 콜론 적고 엔터키 친 다음에 원래 학교종 노래를 한 번 출력하는 문장 덩어리, 코드 덩어리를 탭키를 눌러서 그 while문의 내용물이 되도록 들여쓰기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성해 놓은 최종 버전은 F5 눌렀을 때 학교종 노래를 제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버전이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우리가 그 노래 이제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했을 때 컨트롤 C를 눌러본 적 있죠. 커맨드 C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의 요인, 제발 좀 닥쳤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X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당시에 만들어 봤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복 흐름을 도입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파워포인트 안에도 아마도 카카오톡 안에도 그런 느낌의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순차론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이가 무한할 수 없으니까요. 분기는 더더욱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따라서 남은 건 반복밖에 없고 실제로 아마도 그런 와알문 같은 커다란 친구가 지금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 당연히 들어있겠구나라고 유출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적으로 두고 다만 매 반복마다 그때그때 서로 다른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적절한 작업,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똑같이 학교종 노래를 똑같은 배속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이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애들도 그 안에 엄청 커다란 와알문 같은 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는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요 슬라이드를 넘기는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위치를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때그때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여러분 그 길거리 전광판 같은 거 막 어서 오세요 이렇게 느리게 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뭐 환영합니다 뭐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원래 출력하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출력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두 곳도 없이 계속 흘러가는 느낌으로 사용자들한테 광고를 하는 느낌의 실행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안에도 당연스럽게도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겁니다. 걔 안에도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꺼져 있던 걸 이제 전원 버튼 눌러갖고 켜면 그 운영체제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 친구가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고 걔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시스템 종료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윈도우에서도. 그죠? 아니면 전원 버튼 엄청 길게 누른다든가 그런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기만의 엄청 커다란 왈문 실행해 가면서 어쩔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SSD에서 파일 내용물 숫자들을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차 분기 반복에서 순차가 대전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건 맞기는 합니다. 순차가 불문율인 걸 맞아요. 윈도우의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윈도우도 꺼질 겁니다. 그건 맞는데 전체 흐름 구조에서 봤을 때는 순차보다는 그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가 일종의 메인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탑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스킬을 써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예를 들면 while문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번 후반부에 GUI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씩 구사해 볼 예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과제 넘버3 최종 버전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서 단서를 몇 개를 더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후반부 시작이니까 조금 이론적인 소개만 먼저 깔아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소개예요. 자,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걸 이런 걸 예를 들면 sta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로 구성한다 치면 일단 가장 먼저 initialize 호출하고 엄청 큰 while문 실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while문 실행을 끝내야 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배터리가 다 됐다든가 예를 들면은 게임이 끝났다든가 등등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끝내야 할 때까지 계속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이 지금 들어있고 그다음에 살짝 기다리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타임.슬립 같은 걸 넣어둘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GUI core.py 여시면 거기 진짜 while문이 들어있기는 해요. sta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while문이 들어있긴 한데 그 안에는 지금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러 가지 문장들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함수 호출식이 두 개가 하나는 while문 위에 수식문 안에 적혀 있고 하나는 while문 내용물 수식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첫 반복 준비한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이번 반복 진행하고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와 같은 느낌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첫 반복 준비를 위한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서,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임은 처음에 예를 들면 내 캐릭터 한 명을 한가운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장애물에 해당하는 걸 지금 화면엔 보여주지 않을 건데 일단 300개를 미리 만들어 두고 스타트할 거야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전체 실행 흐름, 기본적인 예를 들면 게임의 전체 실행 흐름을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해 둘 만한,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해 둘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initialize라는 함수 출식을 이 프로그램 안에다 미리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에 걸맞는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py 파일에 적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스타트만 호출하면 여러분 게임용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의 그 커다란 반복 흐름을 시작하기 전에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는 지금 함수 호출식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내 게임의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게임은 매 반복마다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다면 점프를 시작해야 돼. 또는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장애물을 조금씩 왼쪽으로, 장애물의 위치를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야 돼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만의 함수 정의 적으면서 그 내용물 안에다가 우겨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출식은 이 프로그램, GUI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호출될 겁니다. 피리오딕하게 호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FPS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게임 같은 데서 이제 PC방 같은 데서 뭐 60fps니 120fps니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모니터 살 때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FPS가 frames per second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한 번 반복 실행한다가 한 프레임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은 되게 복잡하니까 업데이트 여러 번 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화면을 갱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간단한 게임 만들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업데이트 한 번 호출할 때마다 한 프레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fps다라는 건 1초에 업데이트를 60번 우리의 GUI 모듈이 호출해 줄 것이다. 지금 꾸준히 평균적으로 60번 호출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60fps를 생각해 보면 다음 60분의 1초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잠깐 대기를 하게 돼요.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왈문 꼭대기로 다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타임점 슬립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잠깐 자고 다시 올라가서 다음번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언제? 60분의 1초 뒤에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면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그게 60fps가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는 정지해 있을 그 화면을 보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찰나에 해당하는 60분의 1초 사이에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안 눌렀냐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분기 흐름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지금 화면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해서 출력하면 우리 막 헬로월드 안녕 세상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할 때 착시 현상이 막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사람 눈은 그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실행하면 저 사람은 그걸 눈치를 못 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잠깐 쉬는 시간 동안은 화면을 갱신을 안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그 순간 정지해 있는 화면을 그때그때 보면서 이번에 뭐 키를 누를 거냐, 마우스를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고생하게 될 요 함수 업데이트, 함수적인 내용물은 그런 일련의 시간의 흐름, 이번에 또 60분의 1초 지났어.
그러니까 장애물을 다시 한번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야겠구나. 또 한번 왼쪽으로 옮겨야겠구나. 이제 난이도 숫자가 2가 됐으니까 2배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해야겠구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 시계는 프로그램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시간의 흐름을 입력받아서 이번 장애물의 새로운 위치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지는 지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냐,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어디냐 등등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 입력을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 얼마든지 내 캐릭터가 지금 원래는 그냥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점프를 하게 만든다와 같이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담아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담아둔 값을 토대로 이번 프레임 동안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화면을 보여줄 거냐 다시금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으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사용자 입력이든 시계 입력이든 등등을 가져와서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랑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담아둔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프로그램 밖으로 출력을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데이터 택배를 60분의 1초마다 주기적으로 수행을 한다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 함수 initialize 내용물 같은 경우는 첫 반복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할당문들을 미리 적어두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되겠죠. 캐릭터의 처음 위치는 몇 컴마 몇으로 할 거냐, 장애물 300개 각각의 초기 위치는 몇 컴마 몇으로 할 거냐, 엄청 멀리 있도록 하면 한참 뒤에나 내 캐릭터한테 다가올 것이고 등등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초기 체력이라든가 제한 시간은 얼마로 할 거냐 등등을 열심히 차곡차곡 먼저 담아두고 그거를 60분의 1초마다 갱신해 가면서 여러분만의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의 데이터 흐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앞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이니셜라이즈해서 첫 번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두시면 된다. 할당문 적어 두시면 된다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과제 넘버 1 할 때도 봤었죠.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이긴 했는데 아무튼 반복의 3단 콤보 했을 때 보통 첫 반복 준비랑 다음 반복 준비는 대부분 할당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데이터를 갖고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거냐, 다음번에는 무슨 데이터를 담아서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거냐를 결정짓는 거였으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에도 완벽하게 동등하게 적용돼 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지금 매 반복마다 단순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면서 진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반복 준비랑 이번 반복 진행이 조금 섞여서 업데이트 안에 지금 세트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제외하면 아무튼 할당문 투성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 흐름 나중에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얘기하면 기본적인 소개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안에는 아마도 반드시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 걔네들의 길이는 유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게 만들려면 유한한 거 안에서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실행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GUI 프로그램들은 그 사실을 감안해서 아예 엄청 커다란 와일문 하나를 집어넣어두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전체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우 큰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것이고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반복 수행을 위한 부분을 함수 출식 하나로 딸랑 간단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출식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거냐, 어떤 내용물을 실행하면 되냐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도록 GUI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우리 과제 넘버 3도 마찬가지죠. 과제 넘버 3의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는 264명의 캐릭터들을 0등부터 263등까지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0등이냐를 판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코어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작성해둔 듀얼을 반복 호출함으로써 그때그때 서로 다른 캐릭터 집어넣어가면서 얘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얘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그러면 얘가 다른 애들 다 이기는 셈이네? 그럼 얘가 0등이구나. 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듀얼, 여러분의 편파적인 대결 기준이 담겨있는 그 듀얼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본인의 원래 목표였던 0등부터 263등까지 줄 세우기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옆에다 놔두고 여러분이 지금 가져가는 과제 넘버 2, 과제 넘버 3에서의 목표는 여러분은 함수 정의 내용물 하나를 구성하는 거였다 보면 돼요. 그때는 이제 매번 레프트가 누구냐 라이트가 누구냐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는 게 현재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잘 집어넣어 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의도했던 순서대로 0등, 1등, 2등을 뱉도록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GUI 프로그램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2개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는 보통 할당문 같은 거 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 데이터 3개 세팅해 놓으면 되겠네. 할당문 적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들어온 키보드 입력이 있냐, 지금 몇 시냐, 그 다음에 그것들이랑 원래 담아놨던 데이터랑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내 캐릭터 X 좌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와 같이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역시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들을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함수 정의만 적어놨다면 그 각각의 함수 내용물을 적절한 타이밍에 내지는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GUI 라이브러리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업데이트, 여러분의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이 예를 들면 start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구성해 놓은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가져오고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바깥에다 표현을 하는 일련의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잘 적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죠. 기말 대체입니다, 여러분. 과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 놓고 보면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를 전제하고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를 살짝 경험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중에 서버를 다루는 동네, 네트워크를 다루는 동네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등등 좀 더 실전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잡을 부여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익숙한 감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부를 이렇게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본론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집에 가면 좀 섭섭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튜토리얼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10주차 예시.py를 열어보시면 요거를 간략하게만 구경해보고 매우 기초적인 목표 한 번만 달성해보고 오늘 일단 본론을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는 시간 갖고 그 뒤는 이제 질문 받는다 시간이랑 과제 넘버 3 봐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실 수 있어요. 이미 준비된 예시입니다.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는 화면 전체를 지금 가로로 1280, 세로로 720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고 그걸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요 개발 중이라는 창이 대충 이렇게 화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친구 크기는 가로로 800, 세로로 600이 돼도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개발 중 느낌표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봐선 제가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이 달려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새하얀 창 하나가 GUI 창 하나가 보이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단 띄워둔 채로 저거 끄지 마시고 일단 띄워둔 채로 코드를 한번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인터랙티브 보면 여러분 F5를 눌렀다면 이 프로그램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한 다음에 아직은 꺽쇠 3개가 뜨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끝났다.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재부팅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까지 하던 거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문장을 실행할 준비가 됐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꺽쇠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하고 엔터 치면 그 수식문 3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꺽쇠 3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꺽쇠 3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전까지의 실행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F4를 눌러서 이렇게 개발 중 창을 띄우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꺽쇠 3개가 뜨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실행 중인 겁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일단 그걸 전제를 해둔 상태에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input 있죠. 그 다음에 as 해가지고 내 이름 사전에는 이 모듈을 GUI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해놓고 쓰겠다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UR에선 지금 GUI.window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을 W에다 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이건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컨트롤 스페이스 배웠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여긴 지금 제가 커서 깜빡거리고 있는 여기는 지금 그냥 생 모듈이잖아요. 어떤 함수정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들 막 빌트인 이름 사전의 이름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GUI 하면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UI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조금 기다리면 GUI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이름이 있고 이 친구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또 뭔가 이상한 거 잔뜩 적혀 있고 등등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우리 time.sleep random.wendInt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GUI 모듈도 여러분이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거나 2초를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아마 기본 세팅상으로. 아니면 점을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대놓고 누르면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할당문 해가지고 W에다 뭔가 담아놨잖아요. 요 W에다가 점 찍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봐도 되는 건 여기다가 지금 몰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안 봐도 되시고 얘네들은 필요하다면 보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름들을 준비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스타트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업데이트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2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하나는 지금 위에 보시면 따옴표로 스타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따옴표까지가 지금 녹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급 색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은 우리가 예를 들면 3 한 글자 같은 느낌으로 str 리터럴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녹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str 리터럴을 적을 때는 이 안에서 띄어쓰기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근데 탭키를 여기다 적는다든가 인식도 안 해요 지금. 탭키 입력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엔터키를 친다거나 하면 바로 꺼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C에서 요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요런 느낌의 주석 적는 방법 본 적 있죠? 자바에서는 여기다 별 한 번 더 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이렇게 동일한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동일한 따옴표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했다면 그 다음에 동일한 따옴표 3개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이 str 리터럴에 실제로 들어가는 글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는 엔터키를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엔터키에 해당하는 글자들조차 이 str 리터럴의 내용물로서 간주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 따옴표 3개를 만나게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일반적인 색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건 뭐 예를 들면 이 리터럴 계산 결과값을 어디다 담는다든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선 그러지 않고 수식문을 적었어요. 수식문을 적고 그 수식을 str 리터럴을 하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모듈의 가장 첫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아래도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이 함수 정의는 수식문 하나랑 패스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식문에는 str 리터럴이 적혀 있어요.
이거 개하등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py 파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여긴 인터랙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라든가 이니셜라이즈에다가 첫 번째 문장을 수식문으로 그 수식을 str 리터럴로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건 저만 해볼게요. 요거 함수정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함수 출식 적을 수 있잖아요.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괄호를 여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예전에 random.whentheint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라든가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영어로 뭔가 설명을 해준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긴 지금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드디어 반 학기 만에 한글 패치가 됐구나가 아니라 여기 지금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은 전적으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첫 번째 문장 안에다 밀어 넣었었던 그 str 리터럴 그 글자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래요. 여러분이 코드 덩어리를 적거나 할 때 뭔가 덩어리 내용물을 적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하나만 딸랑 들어있는 수식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어뒀다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글자들이 요 덩어리, 요 뭔가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 같은 개발 도구들은 그 설명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와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실질적으로 쓸 때는 뭐 얼마든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지금 이 두 줄이 마음에 안 든다.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우리 지금 주석 적는 방법 이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줄 맨 왼쪽에다가 넘버 사인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원래는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글자들을 그냥 str 리터럴화 시켜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그냥 짧은 수식 하나 적어둔 셈이잖아요. 이래서 주석과 비슷한 느낌의 그 C에서의 슬래시 별 주석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 줄을 더 이상 문장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얘는 진짜 주석은 아니니까 들여쓰기를 좀 신경 써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가능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고 일단 원래 목표는 설명을 적기 위한 친구고 그다음에 보통은 설명을 이제 엔터 쳐가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적으시게 될 거니까 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따옴표 3개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넘버는 이런 느낌으로 따옴표 2개까지는 괜찮아요. 3개를 연속으로 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따옴표는 자유롭게 지금 적으실 수 있고요. 왜냐? 지금은 작은 따옴표로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3개를 적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근데 엔간하면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GUI.window 괄호 열고 조금 기다리면 저 윈도우라는 이름은 제가 정했어요. 저 친구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 그 첫 줄에다가 지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리터럴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도가 가로로 12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립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뗄 하고 지금 더 이상 구경을 할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툴팁을 스크롤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걸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X를 눌러서 창을 끄시면 일단은 내 GUI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꺽쇠 3개가 다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전 예시 같은 데서 구경해 봤듯이 여전히 여기서 여러분 dir 괄호고 닫고 같은 거 하면 방금 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듈,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름이 이런 이름들 등재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점 찍으면 W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튼 간에 W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름들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et color, get size 같은 거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일단 제가 함수 이름 정할 때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몰라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영어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대로 봐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 이름에다 때려놔 봤습니다. 인터널스 얘는 안 봐도 돼요 라는 친구는 진짜로 안 보셔도 돼요. 여기다 점 찍으면 괜히 마음만 아플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이고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W 점 한 다음에 볼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영어로 적어둔 애들은 여러분 게임 만들면서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써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기능들 하나하나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요 GUI.window 같은 친구는 툴팁이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이런 툴팁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싶다. 아, 나 저 뒤에 있는 내용도 궁금한데 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이썬 동네에는 help라는 친구가 보라색 이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 w.delete 오브젝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도와줘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툴팁을 인터랙티브에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W라는 친구는 뭐 하는 놈이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91줄에 걸쳐서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왜 이런 걸 시키고 있어 하면서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모니터 해상도가 별로 크지 않다든가 넓지 않다든가 해서 툴팁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면 그때는 헬프를 치시면 돼요. 일단 GUI 창 닫아버리고 헬프를 치시면 그럭저럭 괜찮은 한국어 설명들을 따박따박 달아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UI 프로그램 일단 F5 눌러서 시작한 다음에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내 모듈, 그 다음에 걔의 이름 사전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코드 짤 때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내용물들을 얼마든지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애들은 툴팁으로 구경할 수 있을 거고 너무 복잡해 툴팁이 잘리는 것 같네 하면 창 내려버리고 여기서 헬프를 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면 톡방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기능들 들어있고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함수 initialize랑 updat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initialize 여기 적어놓은 내용물 이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둔 문장들은 그 첫 반복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 실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안에다 적어놓은 내용물은 지금 기본 세팅상으로는 매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함수 정의 내용물 우리 과제 넘버3는 함수 정의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GUI 프로젝트는 함수 정의 2개의 내용물을 적으면 달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번만 호출되는 거예요. 쟤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업데이트는 우리의 듀얼이 그랬듯이 누군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도전해 봅시다. 자, 일단 이니셜라이즈로 가봅시다. 패스문은 빼주시고 일단 가장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자 우리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뭐 만들었었죠?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근데 GUI의 세계로 돌입하면 그런 글자를 내가 원하는 글자를 출력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 하는 거냐? 자 우리 메모리 까봤을 때 실제 str 칸 안에는 그 H 한 글자라든가 그 글자가 실제로 들어있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 H가 몇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대신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요 F라든가 U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디에 담겨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형태 자체는 여러분 폰트라고 부르는 글자체라고 부르는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ABCD 뿐만 아니라 가나다라 힛 같은 것들 온갖 그림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 글자를 출력한다는 곧 그림을 출력한다라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그림들 잔뜩 들어있는 폰트 파일을 여러 가지고 출력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려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를 다 구성하려면. 근데 우리는 요 아이들이라는 GUI 프로그램을 써서 처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헬로 월드라는 글자들을
한 방에 출력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인 예를 들면 검은색 네모 하나를 출력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F5 누르면 화면 맨 왼쪽 위에다가 적당한 크기의 검은색 네모 하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지금 요 인터랙티브 아직 켜져 있죠? 요 친구 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껐다면 다시 F5를 눌러서 개발 중 창 잘 떠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py 파일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메모리에 있는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등등을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툴팁으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네모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다행스럽게도 점 찍고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되겠죠. 누르시면 new로 시작하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함수예요. 괄호 여시면 새로운 네모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x랑 y는 0,0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너비는 뭐 100으로 하죠. 높이는 100으로 하죠.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괄호를 닫아서 함수 출식을 구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 출식은 계산하면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던져줄 거예요. 리턴 값은 숫자 하나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당히 넘버에다가 담도록 할당문을 미리 구성을 해둡시다. 이거를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내 GUI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모 하나 준비해 놓고 스타트 할 거야. 와 같이 적은 셈입니다. 그리고 F5 눌렀을 때 진짜로 검은색 네모가 화면 왼쪽 위에 보이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F5 누르면 지금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짜리 검은색 네모가 0,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다. 화면 왼쪽 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화면 오른쪽 위에 배치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화면 전체의 너비는 800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X좌표를 이제 0이 아니라 800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화면의 너비가 800이니까요. 저장해서 실행해 보시면 굳이 창 닫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F5 누르면 알아서 창 닫았다 다시 열어줄 거예요. 하면 네모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X좌표 기준으로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맨 오른쪽 점이 799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800칸짜리가 되는 겁니다. 0등부터 263등까지 정할 때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네모의 X좌표를 800으로 삼겠다라는 건 화면 오른쪽에다가 이 네모를 배치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목표가 화면 오른쪽에 이 네모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딱 붙어서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화면의 너비에서 이 네모 자체의 너비를 뺄셈을 해주면 돼요.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정하는 X좌표, Y좌표는 그 네모의 왼쪽 위점의 좌표가 뭐냐를 지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800 대신에 700을 적고 또는 800 빼기 100을 적고 F4를 누르시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700부터 100픽셀짜리 검은색 네모가 예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만 하면 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안에는 안 되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화면 한가운데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의 수학적인 통찰력을 가지면 되겠죠. 화면 한가운데니까 일단은 400이 될 것 같고, 근데 400으로 해두면 진짜로 한가운데 왼쪽 점이 위치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뺄셈을 해야 될 건데 100을 빼는 게 아니라 절반만 빼면 350 하면 아마도 적절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가운데에 걸치는 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300 빼기 50을 해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이 화면의 중심점이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 네모가 한가운데 예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네모를 하나만 보여주고 있지만
원한다면 200개, 300개 얼마든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 할당문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걔네들 XY 좌표 내지는 크기만 서로 다르게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 지금 내 모니터 지금 앞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내 모니터는 너무 해상도가 높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윈도우 창이죠. 뉴 윈도우 괄호 닫고 하는 부분에서 괄호를 다시 여시거나 아니면 나 괄호 닫고 열고 하는 거 너무 귀찮다라면 자, 요것도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괄호 열고 닫고 요 사이에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게 만든 다음에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키랑 백슬래시를 누르시면 돼요. 보통 원 기호 300원 할 때 그 원 기호가 적혀 있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 쓰는 친구들은 어디냐면 요거예요. Show Call Tip이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그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백슬래시요. 아까 그 설명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창의 제목을 헬로 컴마 디구 월드 느낌표로 지정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의 제목 해줍니다. 이 창 제목은 우리가 여기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출력해 주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너비랑 높이를 이어서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은 800에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1920, 1080 하셔도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뒤에는 인터벌이라고 해서 0.01666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벌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전 말했던 두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하면 이제 60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간 간격이 0.0166초다. 라는 건 1초에 60프레임만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목 바꾸는 거, 화면 크기 바꾸는 거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크기를 바꾸면 화면 한가운데 네모를 출력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 X좌표랑 Y좌표를 다시 한번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을 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희망 고문이죠. 한 가지를 더 해봅시다. 여러분 뭐 해보고 싶습니까? 자, 이제 화면에 네모를 띄우는 걸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60프레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호출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1초에 60번 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패스할게요를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60분의 1초마다 뭔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다면 F5를 누르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꾸준히 뭔가 게임 속 세상, 우리의 게임 화면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만 먼저 약간 선행 같은 느낌으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괜찮아요? 우리 현재 목표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지금 화면 한가운데 네모가 있잖아요. 그 네모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는 건 그 친구의 X좌표를 조금씩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W 하시면 업데이트 안에 있는 패스문을 지우시고 그다음에 W 하시면 move object라는 친구가 미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좌표로 그 친구를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괄호를 열면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0번째 인수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뭘 집어넣으면 되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네모든 동그라미든 뭔가를 만들 때 그 new rectangle 어쩌고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이 함수의 return 값을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면 돼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목표는 여기다가 넘버를 적는 겁니다. 왜냐? 넘버에 그 숫자가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아쉽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왜냐? 이 넘버는 현재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글로벌 문 같은 거 적는 거 너무 귀찮을 테니까 자, 요거는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GUI 프로젝트 할 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봐봐요. W라는 이름은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해 놨으니까 어디서든 여러분은 이 W라는 이름 동등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W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데이터라는 이름을 하나를 마련을 해뒀어요. 그다음 이 데이터라는 친구는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 목표에 맞게 얼마든지 저 친구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
이 게임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뤄야 돼 라면 기본적으로 w. 데이터 점을 한 다음에 스타트 하도록 설계해 놓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w. 데이터 이 GUI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넘버 자리에다가 새로운 네모 만들고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겠어와 같이 적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여기서 w. 데이터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조금 기다리면 넘버라는 이름이 안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는 한데 이걸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여러분이 이 이니셜라이즈에서 이렇게 할당문 잘 적어놓고 저장하고 F5 누르면 저 할당문 한번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니셜라이즈 한번 호출됐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X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요거 살짝만 주석 처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석을 풀고 여기서 다시금 w. 데이터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때는 우리한테 넘버라는 이름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위에 할당문 적으면서 정했던 그 이름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이 w.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이름 넘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이 바로 자동 완성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X좌표랑 새로운 Y좌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0,0 하고 괄호 닫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 네모의 X좌표를 0, Y좌표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프로그램은 화면 한가운데에 검은 네모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저장하고 F5 누르면 한 프레임 만에 0,0으로 이 검은 네모를 이동을 시켜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0,0이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코드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현재 목표는 이 네모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거기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0,0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네모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행스럽게도 getPosition이라는 친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w.getPosition 적당히 자동 완성해서 적으신 다음에 이 친구도 비슷하게 숫자를 하나를 받아요. w.data.number 해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랑 Y좌표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나눠가지고 받는 게 가능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현재 저 네모의 X좌표가 로컬 이름 사전에 X 자리에 등재되고 Y 자리에 등재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현재 원래 이 직전 프레임의 이 네모의 X좌표에 1을 더해서 그걸 다시 이 네모의 X좌표로 지정한다. Y 같은 경우는 그냥 Y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Y도 플러스 1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 현재 목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Y는 그냥 밀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시면 이제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이제는 자 지금 이게 약 7초 정도 시간이면 지금 60프레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냐? 450 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화면 끝으로 나가는 거고 1초에 60 픽셀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대충 적절한 속도로 지금 매우 스무스하게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는 아마 60프레임 제대로 띄워줄 테니까 지금 앞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매 60분의 1초마다 지금 네모 어딨니? 이젠 네모 여기 써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를 발생시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넣어놨고 이 업데이트가 1초에 60번 호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초당 60픽셀 속도로 우리의 네모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업데이트는 진짜로 지금 반복 호출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얘가 오른쪽 끝에 다 달았으면 그때부터 왼쪽으로 가게 만든다라든가 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전 대비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 순차 분기 반복 내지는 복잡한 수식을 적을 수만 있게 된다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게 일단 한국말 설명도 적어놨고 그다음에 각각 함수 이름들도 편하게 적어놨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로컬 이름 사전 막 잔망스러운 친구였잖아요. 그런 친구들 복잡한 거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도록 요 w.data라는 친구도 마련돼 있으니까 저런 애들 써가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편하게 GUI 프로그램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둡시다. 여러분 요거 할 수 있으면 뭐 빼기 1 하면 왼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를 플러스 1을 해볼까요? y를 플러스 1을 해보면 자 여러분 x는 그대로 두고 y를 플러스 1 한다. 매 프레임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러면 내려갑니다. 0,0은 맨 왼쪽 맨 꼭대기 좌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 2D 동네에서는요. 일반적인 수학 동네랑 다르게 y축이 반대로 돼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큰 무리 없이 좌표랑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네모 하나 만들어서 걔 좌표 가져와서 걔 좌표 고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네모 말고 동그라미도 가져오고 네모를 300개 가져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복부수로 해결하셔도 되고 포몬으로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넘버에다가 숫자 하나 담아갖고 쓰고 있잖아요. 넘버 즈 한 다음에 리스트 하나 해놓고 그 리스트에 각각의 칸에 숫자들 300개 다 밀어놓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300개 하나씩 꺼내서 그 좌표 하나씩 꺼내가지고 플러스 1에서 다시 담고와 같은 작업을 300번 수행하는 포몬 하나 적어두시면 300개 여기저기 있는 300개 네모가 일사불란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연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등등등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만 구경해두고 우리 이제 곧 여러분 나만의 게임 뭐 만들 거냐 주제를 정하는 타이밍이 올 테니까 살짝 상상해 보면서 네모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난 이런 거 만들 수 있겠구만과 같이 상상해 보면서 한 주를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여유 시간은 여러분 과제 넘버 3 본인이 하던 거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하면 봐드리는 시간으로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